요즘 미국 시장 빠지는 날이 더 많죠. 저도 주로 테크주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 요즘 같은 하락장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장 흐름만 꾸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타이밍일수록 진짜 큰 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침 이번에 미국 기관들의 13F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국민연금, 아문디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3분기에 어떤 종목을 사들였고 그 선택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이 영상에서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하락장일수록 정보 하나하나가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지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투자 방향에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총 6개의 기관을 가져왔는데요. 투자 스타일이 다른 기관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가져와야 각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크게 투자 기간과 회전율에 따라 3가지 분류로 나누어 가져왔습니다. 먼저 장기 투자를 위주로 하고 회전율이 낮은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렌 버핏은 7월 주주총회에서 올해 이후로 은퇴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공시가 워렌 버핏의 마지막 포트폴리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의미한 변동은 바로 포트폴리오에 알파벳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 버핏은 원래 애플 외엔 기술주를 잘 안 담기로 유명합니다. AI 열풍이 한창일 때도 대부분의 기술주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 6조 원어치를 알파벳에 투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베팅이 아니라 AI 시대 승자가 서서히 가려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이폰이 대세가 된 이후에야 애플을 담았고 그게 버핏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알파벳 매수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절이 아니라 AI 산업의 본격적인 2라운드에 들어섰다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상당 부분 축소하고 처브에 투자한 것을 봤을 때 금융주 관련해서는 은행보다 보험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베이비 버핏으로도 알려진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 캐피탈은 어땠을까요? 이 기관은 11개의 주식에 집중해 매우 낮은 회전율로 집중 및 장기 투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는 철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에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서 매크로 타이밍을 잘 읽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번 분기에 비중을 늘린 것은 거의 없고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패스트푸드 관리 회사인 레스토랑 브랜드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에서 알파벳이 탑3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포트폴리오의 9%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여기서 GOOGL은 알파벳 A, GOOG는 알파벳 C주로 둘의 차이는 의결권인데요. A주는 한 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갖고 C주는 의결권이 없는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큰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안정성과 장기 투자를 위해 500개가 넘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며 글로벌 시장을 추종하고 메가캡 기술주에 일부 집중 투자하여 알파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25년도 3분기에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테슬라에 대해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마존과 알파벳의 비중을 나란히 탑 4, 5에 뒀다는 점인데요. 위 회사들과 같이 아마존과 알파벳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영국의 베일리 기포드입니다.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2004년에 아마존이 2달러일 때, 2013년에는 테슬라가 6달러일 때, 2016년에 엔비디아가 1달러일 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AI 기술은 성장의 초입인 만큼 성장주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코인베이스를 신규 매수하고 25년 Q2부터 투자한 로켓랩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암호화폐 인프라와 우주산업 등 차세대 프론티어이자 미국 정부의 방향성에 맞는 투자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스포티파이, 넷플릭스를 일부 비중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 차익 실현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제일 주요한 비중이나 아마존도 탑4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분기에 아이렌을 신규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과 AI 인프라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지난 한 달 서학개미들 상위 매수 9위로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아이렌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투자 스타일을 지니는 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럽의 최대 투자사인 아문디인데요.
일반적인 회전율을 보여주는 프랑스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이곳은 자금의 흐름에 따라 시장 주도주를 추종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알파벳, 브로드컴, 팔란티어, AMD, 오라클의 비중 확대를 했고 넷플릭스, 메타, 일라이릴리, 홈디포 같은 회사의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알파벳과 아마존의 비중을 나란히 탑 4, 5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유의미한 변화는 방어적 성장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로 이동했다는 점인데요. 자금이 계속 AI, 반도체, 플랫폼 성장주로 향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빠른 회전율을 보이는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드러켄밀러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로 나스닥 100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낸 걸로 유명하죠. 이번에 비중 확대한 종목은 인스메드, 아마존, 메타, G, 버노바, 알파벳 등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일라이릴리, 브로드컴 보유분은 모두 매도했습니다. 이번에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이 담은 것은 아마존인데요. 드러켄밀러는 AI의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인스메드는 호흡기 질환 치료제 관련 기업인데요. 이번 2분기부터 지속해서 비중 확대를 해오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이 리레이팅 될 여지가 판단하고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총 6개의 기관을 살펴봤는데요. 이 6개의 기관 전반에 걸쳐서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및 광고 플랫폼 같은 알파벳, 아마존에 대한 집중이 나타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투자 성향이 다른 기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는 AI가 피크아웃이 아니고 단기적, 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금의 흐름에 따라 방어적 성장주를 정리한 아몬디를 봤을 때 기관들도 위험 관리보다는 AI와 반도체 같은 공격적인 성장 모멘텀 투자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보고서들을 볼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들은 현재 시점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관이 공시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45일이 지났으므로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같이 회전율이 빠른 오피스는 이미 포지션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 동안 기관들은 어떤 반응과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투자를 점검해 보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관들이 AI 인프라 전체 밸류 체인에 주목하는 것을 보아 우리도 관련 섹터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유틸리티나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 플랫폼 독점 기업들 같은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섹터에서 개별주를 투자하시려 한다면 손익비가 좋은 회사들을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인프라를 가진 곳,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클라우드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관 리포트 분석뿐만 아니라 이번에 베일리 기포드에서 새로 투자한 아이렌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서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탑 건이었습니다.